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단독주택 공시가 내용을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남 마포주택 공시가 30%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 좀 보시면요. 전국 평균은 9.13%, 서울 평균은 17.75%. 그러나 강남 마포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30%가 올랐다. 그래서 은퇴해서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가구들이 보유세 부담이 좀 커졌다. 비상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인데요.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위 2% 주택의 세금 폭탄이다. 그런데요, 시세 15억이 갈랐다. 15억 기준으로 차이가 좀 난다는 소리군요. 여기 보면요. 집값 비쌀수록 공시가 상승률은 높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5억 이상 주택은요, 공시가가 36% 정도 올랐고요. 15억에서 20억 사이 주택은 21%. 그리고요, 15억 이하 주택은 5.9%. 그래서 시세 15억을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보유세가 5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민층의 경우는요, 크게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트럼프 작년 12억 달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요.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G20 회의에서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2억 달러 부담하라. 직접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만 나온 기사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다. 못 깎아준다. 이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요. 합리적 수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캐리커처로 돼 있네요. 얼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죄와 벌, 사법부의 새 길을 묻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사법부 독립 근간 흔든 중대 혐의다. 심판자를 자부해온 사법부 치욕의 날이었다. 그리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요, 참담하고 부끄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지대 교수,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그리고 원영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 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얘기가 우리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구 발언의 목포가 발칵. 다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못 구해서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사는요. 일본 초계기 논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잡아떼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초계기 60에서 70m 고도로 비행하는 게 선명하게 잡혔다. 위협 비행 덜미가 드러난 셈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대조형암 레이더 화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영상이 있지만 영상을 처음에 공개를 하려다 일단 사진부터 좀 공개하자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군이 내놨습니다. 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발뺌하는 일본의 증거로 어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초계기가, 일본 초계기가 540m 정도 접근하는 장면도 찍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일본 대응을 보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증거 제시에 대해서 일본은요, 적절한 비행이라고 여전히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조선일보입니다. 군, 일본 초계기 또 접근하면 헬기로 육탄 방어. 육탄 방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부딪힌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헬기가 출동을 하겠다는 거죠. 초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내용입니다. 먼저 좀 사진을 좀 세 장이 연달아 이거부터 좀 보시죠. 국방부가 24일 공개한 일본 초계기. 이 초계기가 대조영함, 우리의 구축함에 근접 비행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이렇게 날아오고 있고요. 여기 사진 보면은 사실은 잘 안 보이시면 오지만은 이게 이제 적외선으로 뭐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고도나 거리가 표시가 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군 당국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죠. 이쪽에 오겠습니다. 대조영함에서 찍은 당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헬기를 출동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경고 통신의 강도를 좀 높이겠다. 이 강도라는 건요,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인 그런 문구들로 경고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좀 강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위협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 부인을 하고요. 또 일본 일각에서는요, 일본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을 받은 거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우리 구축함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고 일본 초계기가 날아왔는데 구축함이 이동을 하면서 초계기를 위협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논설위원님. 네. 사실은 우리 군이요, 24일, 어제 이제 이렇게 공개했는데 그 전에 일본 초계기가 이미 앞서 몇 차례 더 근접비행, 위협비행을 했는데 그때는 참았습니다. 그렇다가 세 번째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공개를 한 거거든요. 정말 향후에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좀 갈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한일이 지금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예. 인접국으로서 우방 관계 아닙니까? 예. 광개토함의 근접 비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대조영. 예, 아니 이전에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양국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까지 했잖아요.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찌됐든 시시비비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본 측이 실무 협의를 박차고 나갔다고 할 정도로 예. 사실상 거부하는 단계까지 가고 나서 지금 이 대조영함 또 초계 비행이 생겼다는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윤교호 의원께서는요, 이렇게 사실 앞서 논란이 있는데 또 대조영함이 이렇게 근접 비행하는 게 일본이 좀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고 보세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일본이 왜 그럴까를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촌철살인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명백하게 보면 알 수 있는 일본 초계기의 행태이니까 이걸 둘러싸고 사실 여부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 일본이 이러느냐라는 점인데 아베는 지금 사실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 재팬 나이트 뭐 국가에 대한 IR 운운하면서 전 세계 뭐 주목을 좀 끌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이미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지금 최고조 정점에 달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외교가 이미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 역사 문제는 우리가 뭐 가해자 피해자 이걸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세적일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본이 더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가는 거에 이런 군사 문제 갈등이 더해진 것이다. 역사 문제에서 자기들이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덮기 위해서 군사 문제에 뭔가 이슈를 돌리는 성동격서 다른 걸 같은. 덮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정치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레이더 갈등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관계통합의 레이더 갈등 이후로 아베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일본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일본 아베 총리 이하의 정부의 뭔가 조직적인 의도를 갖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뒤쪽 화면에요.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요. 그 일본 초계기 비행 궤적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뭐 이어도 상공에서 지금 보신 모습이고요. 그 궤적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을 보시면요, 접근 시작할 무렵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요, 대조영함을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가거든요. 자. 우방국의 구축함 그리고 일본의 초계기. 통상적인 비행이라면 근처를 비행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궤적 상태도 누가 봐도 이거는 뭘까요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궤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데도 일본에서는 위협 비행 없다. 오히려 저 P3라고 돼 있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받은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김채영 교수님. 일본의 반응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이 만약 한 번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도인가요? 그럼?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그 얘기에 조금 보태고 싶은 것은 한반도가 지금 평화 무드로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북미 간의 2차 협상도 앞두고 있고 일본도 북한하고 그 협상을 하고 싶다는 회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상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군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야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고의성이 다분한 정치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충돌 내지 위기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국방부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피해 당사자로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였다.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미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이런 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수 교수님. 사실 영상 공개는 일본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초계기 상황은 딱히 좀 뭐 일본이 주장하는 걸 뒷받침하는 부족한 영상이었어요. 그것도 일본 당국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아베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무리한 공개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분명히 아베 총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벌써 일본 초계기의 우리 측 위협 비행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면은 이거는 단순 실수나 이런 게 아니죠.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죠. 전형적인 일본 측의 치고 빠지기 전략 같습니다. 우리 측이 대응을 하면은 부인하다가 뭐 출처도 불분명한 기계음 들려주고 또 뭐 자기들이 내놨다고 하고 우리가 좀 더 요구하면은 협상 중단하고 그리고 지금 세 차례 또 위협 비행을 저렇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그 광개토 대항함 벌어진 뒤에 일본 내 여론을 보면은 우리 측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게 거의 뭐 절대 다수입니다. 90% 가까이 된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의 반면에 지지율이 뭐 4, 5% 쭉 올라가 수직 상승하는. 일본 총리들이 아베뿐만 아니고 그 전의 총리들도 그 자국 내 어려움이 있으면은 북한 문제를 건든다든지
우리 쪽하고 갈등을 키운다든지 예. 역사 문제 우리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또 한 번 우긴다든지 그런 식을 쭉 계속 해왔거든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뭐 전혀 어떤 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선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우리 여당 내에서 이른바 일본 측이 더 요구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예. 한일 정보보호 비밀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아니 지금 이 우방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좀 이런 정밀하게, 예. 정밀하면서도 좀 강하게 뭐 이렇게 영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영석 변호사. 예. 그럼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일본, 우리는 한미일, 항상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아마 동맹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군사 정보 교류를 하는 협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협정 당박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문제 모습을 보이는 일본하고 어떻게 저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나 또 그냥 버리기에는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또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뭐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쟁 상태가 될수록 더 대화 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계기 비행을 아주 일상화된 그런 루틴한 그런 행위로 굳혀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반복을 해서 아예 그냥 하는 걸로. 이거는 원래 하는 거고 아주 당연한 거다. 그런데 당연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다.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그 일본 국내에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첫 번째 초계기 비행에서 그 화기관제 레이더 그 쏘는 문제 가지고 이미 분쟁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저고도 비행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일본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초저고도 비행의 상태를 이거는 아주 당연한 업무임을 국내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의도를 분명히 우리 정부도 우리 당국도 읽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런 근접비행, 위협비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우리 초계기나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사전에 세우고 그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돌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다. 1단계는 무엇이다. 2단계는 무엇이다. 그게 맞춰서 사전에 경고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우리를 이제 자극하고 도발하는 그 전략을 분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뭔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그거를 공개한 뒤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입니다. 우리 정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